반갑습니다. 이슈 땅꾼 강성모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무역전쟁이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이 자신들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역풍을 맞은 것에 놀라서 꼬랑지를 내리는 형국이 되었죠. 일본이 이렇게 꼬랑지를 내린 데에는 한국인들의 일본 관광 보이콧을 필두로 한 불매운동과 거센 불매운동이었죠. 그리고 삼성의 반도체 소재 탈일본화 선언이라고 하는 두 개의 대형 악재가 효과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일단 일본은 한국을 백색 국가 지위를 강등시켜서 B그룹에 위치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달라진 건 없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또한 마찬가지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3종,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고순도 불화소서, 그리고 폴리이미드, 또한 포토레지스트, 이 3종 소재에 대한 규제도 아직까지 철회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엊그제 포토레지스트와 고순도 불산을 허가를 해줬지요.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해서 한번 꼬랑지를 내렸다고 해서 사태가 완전히 끝났다라고 낙관하기에는 이릅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나라는 일본의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언제든지 무역 혹은 다른 종류의 도발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나라를 괴롭힐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이 우리들을 이렇게 끊임없이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괴롭히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나라와의 과거사 문제가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일본과 우리와의 아픈 역사의 상처가 제대로 치유되지 않는 한 이러한 유사한 도발과 문제는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일본과 우리나라 간의 아픔의 역사를 정리하고자 하는 시도가 과연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1965년 한국과 일본 간의 수교 관계를 규정하는 한일 기본조약을 맺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어찌 보면은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일 기본조약에 포함된 여러 협정들이 있는데 그 안에는 문화재협정, 어업협정, 그리고 경제협정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무역전쟁의 출발점이 되는 청구권 협정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알아봐야 할 내용은 바로 일본의 이번 무역전쟁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연 한일 청구권 협정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쟁점이 되는 상황은 무엇이며 또한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서 개인의 청구권은 사라진 것이 맞는지 극우 세력들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1965년 한일 기본조약,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서 개인에 대한 청구권은 완벽하게 해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잖아요. 과연 그런 것인지 바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965년도에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일단 1조에는 일본 측이 한국 측에 전달하는 돈의 액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3억 달러를 10년에 걸쳐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리고 2억 달러를 장기 저리로 10년간 쪼개서 한국에 차관으로 제공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다수의 극우 유튜버들이 이 금액, 그러니까 차관까지 합쳐서 5억 달러라고 하는 이 규모의 금액이 당시 일본 외환보유고의 절반에 해당하는 내용임을 밝히면서 일본이 한국에게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이행했다. 이미 이행했는데 너희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그러나 한일 청구권 협정 1조의 어느 주문을 읽어보아도 이 5억 달러의 성격이 나오질 않아요. 일본의 한국 식민 지배에 대한 내용이 어느 곳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과연 이 금액을 일본이 한국을 식민 지배한 것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 내놓은 거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1965년에 체결된 이 한일 청구권 협약은 한일 기본조약의 한 중요한 꼭지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한일 청구권 협정이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 나오는 이 5억 달러의 금액이 배상금 성격인지 아닌지를 보려면은 한일 기본 조약의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조약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일 합방 조약이 1945년 8월 15일 이후로 무효화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무효화됐대요. 그러니까 해방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이제 주권국가야 라고 하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상관없는 너희들 독자적인 주권국가야 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내용이죠. 그런데요, 한일 기본조약 그 본문에도 한일 합방 조약을 비롯한 식민지배와 관련한 조약의 무효를 말했을 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이 들어있을까요? 1도 없습니다. 그들의 진심은 이거예요. 그냥 너희들은 독립했다, 이걸로 끝이에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이 얘기 죽어도 안 할 놈들입니다. 즉, 한일 청구권 협정의 근간이 되는 한일 기본조약에서도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데 어찌 제공된 5억 달러가 배상금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할 말 있습니까? 자, 일본 정부는 이 금액, 그러니까 5억 달러의 금액에 대해서 독립 축하금이다 라고 하는 명목을 제시했습니다. 즉, 죽어도 자신이 우리나라에 끼친 해악에 대한 배상금이라고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두 번째로 살펴보아야 할 내용은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청구권 소멸에 대한 내용입니다. 2조의 전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조 1항, 양체약국은 양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서명된 일본 국가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2항, 본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A. 일방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년 8월 15일부터 본 협약의 서명일까지 사이에 타방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 B.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있어서의 통상의 접촉의 과정에 있어 취득되었고 또는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들어오게 된 것. 자, 사망이 가장 중요한데 이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자, 1조 1항에서 1951년 9월 8일에 있었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4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4조 A항은 재정, 민사, 채권, 채무관계에 대한 정치적 합의에 의한 해결을 위한 조항이에요. 여기에는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이라든지 아니면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 등을 언급한 조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일 청구권 협약, 이것이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라고 하는 그 선행 조약에서 말하고 있는 청구권은 뭐냐면은 국가와 국가 간의 재정, 민사, 채권, 채무관계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한일 청구권 협정이 맺어졌다고. 그런데 극우 세력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까지 모두 다 해결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한일 청구권 협정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성격이 국가와 국가 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배상 책임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 채권, 채무관계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 또한 국가와 국가 간에 이루어진 민사와 채권, 채무관계에 대한 정리를 의무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완전 최종적 해결이라고 하는 매우 모호한 단어를 쓴 것, 또 논란의 불씨를 지피는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게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2조 3항의 마지막 문구예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이것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는 뭐가 있을까요? 기각한다. 만일 한일 청구권 협정의 마지막 문구가 기각한다 라고 확실하게 맺어져 있다면은 소를 제기할 수조차 없었을 거예요. 즉 고소를 진행해 봐야 청구권 협정의 기각 조항으로 인해서 소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는 다소 모호한 조항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논란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일본은 1991년 야나이 순지 조약국장이 본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느냐면요. 한일 양국이 국가로서 가진 외교 보호권을 상호적으로 포기한 것을 의미하며 개인의 청구권 자체를 국내법적 의미에서 소멸시킨 것은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일본 정부의 기본 주장이 되었어요. 계속해서 이거를 주장합니다. 청구권 자체가 소멸된 건 아니야. 그렇지만 외교 보호권이 소멸이 됐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외교 보호권이 과연 뭐냐? 자, 이거는 국제법적 용어거든요. 자국민이 타국에서 부당행위를 당했을 때 국가가 나서서 자국민을 보호하고 그리고 외국에 엄중하게 항의도 하고 필요하다면 소송을 진행하는 그런 적극적인 보호도 가능하게 하는 국제법 용어가 바로 외교보호권이에요.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나를 보호해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일본이라고 하는 땅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외교권을 발동해서 나를 보호하면서 일본이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나를 보호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적인 차원에서 나를 대신해서 법정 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신청하고 소송을 진행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외교 보호권이거든요. 그런데 이 외교 보호권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일본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주장을 할 수는 있어요. 뭔가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고 소를 제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국가는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국가의 보호 없이 내가 소송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청구를 할 수 있지만 국가가 도와줄 수는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교 보호권이 이제 상실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본에서 내가 아무리 나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소를 제기한다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패소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던 이유가 바로 이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지만은 외교 보호권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 나라적인 입장에서 개입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즉 한일 청구권 협약은 외교 보호권의 포기를 명시한 것일 뿐 개인의 청구권은 국가가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것이고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도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일본 정부의 기본 입장이에요. 게다가 이번 경제전쟁에 불씨가 된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배상 판결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건 게 아니에요. 정부한테 소송을 건 게 아니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개인의 청구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신일본 제철과 미쯔비시 중공업 측에 소를 제기한 것이죠. 즉 아직 소멸되지 않은 개인 청구권을 국가를 상대로 낸 게 아니라 기업 측에 소를 제기해서 승소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건에 대해서 1965년에 완전 청산된 개인 청구권을 왜 제기하는 것이냐고 그렇게 개거품을 물 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한일 청구권 협약을 통해서 한국의 청구권이 영구 소멸되었고 이미 사과 및 배상을 충분히 했다고 말하는 일부 극우 유튜버들과 일본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한일 청구권 협약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기본으로 하는 국가와 국가 간에 이루어진 민사, 채권, 채무관계에 대한 정리를 의미할 뿐입니다.
그것이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과 반성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또한 일본 정부도 한일 청구권 협약으로 인해서 한일 양국의 외교 보호권이 소멸되었을 뿐 개인의 청구권은 유효하다라고 본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베가 정권을 잡으면서 이 한일 청구권에 대한 해석이 급격하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번 무역전쟁은 과거사가 드러나서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로 가는 데에 걸림돌이 생겼다라고 여긴 아베가 걸어버린 의미 없고 어리석은 자충수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청구권은 아직 소멸되지 않았고 징용 피해자들이 살아있는 한 반드시 쟁취해내야 될 그들의 권리입니다. 이것을 잊지 맙시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